자, 저번에 2번까지 필수에서 4-1번 풀었지? 4-1번 풀었고 4-2번까지 풀었는지 한번 보자. 필수에서 4-2번까지 이래죠. 4-2번 그래서 문제도 2-1번, 2번, 3번 어디까지 풀었지? 한 문제 풀어봤나? 삼 번 풀어봐. 그럼 이제 4-3번 가자. 자. 먼저 한번 이제 같이 나가보자. 필수 예제. 자, 오늘 부분이 자, 챕터 4장이라는 걸 알고 있지. 접선. 기억나지? 그 다음에 법선. 그지? 그 다음에 정리가 나왔지. 성질, 정리. 정리일이 뭐가 있었지? 로리 정리. 로리 정리 기억났나? 로리 정리. 그 다음 정리는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2에서 나왔지. 2장 연속에서. 그 다음에 보조 정리 3. 뭐가 있냐면 코시 뭐가 있었지? 평균값 정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가 있었지? 그렇지. 로피탈. 로피탈 정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기본적으로 1, 2번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3번 코시 그 다음에 코시를 이용해서 로피탈을 어떻게 했던 기억까지 나면 챕터 4장의 성질이 어느 정도 공부됐다. 이게 바로 지금 다이렉트로 이 문제에서 접목된다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뒤에 전체 4장을 하는 동안에 적재적소에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일단 그 챕터 4의 1, 2번은 풀었던 것 같고 2번 오늘 봅시다. 다시 이 곡선에 접한다 했는데 봐봐. 원점을 드는데 y는 자 봅시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유사 4-3이 아닌데? 내가 잘못 그랬는데? 유사가 왜 나오지? 여기 할 차례지? 응. 오케이. 자, sorry. 자,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16x. 뭐요? x 원점을 지난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4차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4차식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4차식 fx를 합시다. y 대신에 fx를 써도 시간 변화가 없겠지. 자, 이런 fx라는 4차식이 있는데 함수가 다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접하도록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접한다고 했으니까 위쪽은 나올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한다고 할 수 있는 접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지. 그래서 y 꼴 뭐 써봅시다. mx 플러스 n. 그래서 PQ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즉 m과 n을 구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만난 교점을 a 알파 컴마 f 알파를 합시다. b 베타 컴마 f 베타. 그럼 내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건 여기다 알파였을 때 알파인데 이거 f 알파하고 접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f 알파 f 베타가 같을 수 없고 같은 거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기울기.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부터 쓰시다. 쏘리.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그럼 이 기울기가 내가 m이라고 잡았으니까 m이 되겠지. 그럼 이건 또 뭐냐면 f 프라임 알파
또한 동시에 f 프라임 베타, 그러니까 x 이퀄 알파.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있으니 f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16. 그래서 알파였을 때 알파 베타 그러면 이런 관계식 나중에 m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기울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는 두 개야. m과 n인데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 이거 당연히 다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이니까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뭔가를 구해내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정상풀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미분이라는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베타 이 단원이 그래서 썼지만 선생님 풀이는 실제 풀이는 나는 이렇게 안 풀어. 보통 이렇게 풀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제 특징.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푸냐. 결론은 요 식을 변형하면 잘 봐봐. 여기가 알파고 이게 베타야.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예측해. 어떻게? y는 f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플러스 n. 이해되지? 그럼 이건 뭐와 같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네. 1이니 당연히 이 식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예측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쓰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중근 x 베타의 제곱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 이해된가? 그러면 좌변은 좌변대로 전개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면 mn이 나오겠다. 계수 비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좌변부터 한번 해보면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고 U16에서 n 빼지 x 더하기 그 다음에 뭐요? 빼니까 미안 마이너스 n. 자, 그 다음 우변을 봅시다. 우변은 여기를 잠깐 이게 전개한 표를 하나 살짝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x 베타의 제곱. 그러니 우변이 전개가 좀 되지 않아? 어떻게 전개되냐면 우변은 x의 4제곱 그다음 계수 비교. 자, 몇 차는 없어? 여기 2차는 없죠. 여기 3차는 나오지? 이해돼? 그래서 부호가 2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 x제곱 x제곱 여기 있잖아. 그래서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량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x의 제곱. 그 다음 여기서 x 알파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제곱 1이 하면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알파의 제곱의 x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의 제곱. 그러니 쉬워. 전개만 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0 아니야? 그러니 0이므로 베타는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요거 알파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10인데 여기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이해된가? 는 얼마? 마이너스 10이 아니야? 이해되지? 이건 0이니까 사라지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 그러면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36이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냐? 6 나오지? 양수인가? 알파가 그러면 알파 양수란 말이 없으니까 뿔마 6인가? 알파의 제곱은 그러니까 알파는 뿔마 6. 특별하게 없으니까 이해되지? 오케이? 왜? 알파의 제곱은 뭐가 잘못됐어? 아닌데? 알파의 제곱이 6 아니야? 그럼 뿔마 6, 그럼 루트 6 있으면 일단 그냥 쓰자.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의 0이 이게 둘이 더하면 뭐 나와버리냐? 자, 알파 베타 묶어 나가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묶어 나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돼버려? 이것도 0 아니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있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16 마이너스 m 16 마이너스 m이 뭐와 같다? 0. 그러니까 m은 얼마 나와? 그냥. 그렇지. 그 다음 m 마이너스 n은 뭐와 같아?
뭐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니까 n은 뭐야? 뿔마니까 36 그냥 쓸 수 있겠네. 이해되지? 알파 제곱. 왜냐면 베타 제곱 해봤자 마이너스 36이냐? 그러니까 n은 마이너스 36. 끝.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베타 대신에 여기다 베타, 그냥 알파에서 알파, 그래가지고 막 알파 4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전개하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전개하고, 이것도 알파였고 베타 해가지고 싹 찾아서 계수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풀고 있을 거야. 말은 쉽지만 이 풀이 연산 답지가 막 쉽게 아주 생략되어 있지만 막상 해보면 한 페이지 이상 연산이 걸리는 속도다. 그러니까 보통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미분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단원이면 충분히 이대로 해도 괜찮겠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필수예제 끝났으니 유사 문제에서 두 번째 2번 한번 해볼까? 4-2번 유사 4-2번 유사 4-2번 시작합시다. 아, 3-이구나. 4가 아니라. 4- 맞지? 맞냐? 5, 이 정도. 시작. 필수예제 4-. 남은 사람 있으면 만나면 안 되지. 미쳤나봐. 바보. 만나면 안 되는 그림을 그렸네. 만날 일가 없잖아.
나오냐? 이거는 간단하게 자 봐. 두 개 동시인데 자 하나는 y = x의 세제곱 fx 하나는 y = x의 세제곱에서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접선인데 둘 동시에 접한다. 그러니까 접점이 아니야. 접점을 생각하면 안 되고 공통 접선을 말하고 있다. 공통 접선. 접점이 아니야.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만나는 점은 x = a 한 점, 요 y = x 세제곱과 그다음 또 다른 점은 b는 베타 컴마 베타 제곱 세제곱 플러스 4.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요 점 알파로부터의 접선의 방정식 이 L은 베타에서 접선의 방정식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그럼 알파는 뭐가 돼야 돼? 뿔마 베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1번으로부터. 이해되지? 그럼 마이너스 2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 베타 대신에 뿔마 베타 대신에 베타 대신에 있을까? 이게 더 낫겠네. 베타는 뿔마 알파. 그래서 마이너스 2 베타 대신에 뿔마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 두 가지가 나오겠네. 그래서 식으로 따지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일반식을 줘요.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일 때 두 번일 때 하면 나왔나? 알파가 1일 때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는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실제 사에서 2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으로부터 우리 하나 일반적인 일치함께 나와서 동시 접하니까 같은 문제겠네. 알파 베타. 이해되지? 그럼 직선 어떻게 나와? y는 뭐라고 나와요? 토탈. 이제.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 여기 얼마? 1일 때 1. 그대로 쓰면 알파가 1일 때 그럼 y는 얼마? 3x 2. 이해되지? 그래서 맞는데? 알파가 1일 때. 알파가 1일 때는 안 되네. 내가 의도적으로 요 놈을 잡았으니까 알파가 요건 안 되네. 베타가 더 작으니까 오케이. 의도적으로 잡았으니까 요거 보시하고 y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3x 마이너스는 플러스 2. 오케이? 답이 되겠네. 넘어가도 되겠냐? 나온 사람?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 볼까? 4번 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 봅시다. 문제를 보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문제 자체가 A, F에서 놓고 접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접선이 곡선밖에 한 점, 그러니까 곡선밖에 한 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했는데, 1번은 보기차식이지. 그래서 우함수니까 Y축 대칭. 그래서 8일 기준으로 두 접선이 공통이니까 1번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여기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8. 그러면 어떤 값을 여든 와서 올라갔다가 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더 내려올지는 나중에 미분해가지고 그 값 나오면 그 값 주사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그 값을 구하는 것보다는 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좌우대칭. 이게 알파 컴마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플러스 8. 그래서 이 접점을 구한 다음에 결국 여기서도 접선이 좌우대칭 Y축 대칭이니까 그러면 뭐가 돼? 이 삼각형 넓이. 그러니까 알파 값을 구하면 원점에서 이루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알파만 구하면 끝나. 그럼 알파를 구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 프라임을 넣으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알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의 원점을 지난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L은 y는
그대로 쓰면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8 더하기 기울기 4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4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그게 어디를 지난다고? 원점 0 원점 0. 이해되지? 그래서 이걸 식을 그대로 또 진행하면 0은 한번 불러볼까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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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알파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2 알파의 4제곱 맞냐? 이해되지? 아니 3인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얼마? 4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2알파 제곱. 그런가?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8. 이해된가? 인수분해 되나? 1, 3, 이게 2, 4, 6, 4.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알파는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나올 수 있어 없어? 알파 제곱이 되면. 알파 제곱이.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파는 뭐가 돼? 그러면 그 루트 2야. 그럼 루트 2라는 건 이해가 되지? 네. 근데 루트 2를 넣으면 루트 2니까 2 플러스 8이니까 결국 나중에 이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식에서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해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가 같은 놈이니까 높이가 얼마야? 8 그림이. 알겠지? 여러분 8 아니야? 네. 여기 그림이 좀 덜었지만 루트 2. 알겠어요? 오케이 바리? 네. 그럼 길이가 얼마? 2 루트 2. 높이가 얼마? 8. 인 삼각형의 넓이. 왜? 좌우대칭이니까 y축계측. 알겠지? 네. 그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상 좀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자, 1번은 워밍업처럼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그럼 이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자, 2번은 어떤 풀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또 2번 보면 y꼴 x, y꼴 x-1 위에 있어. 직선이. 그러면 이런 직선이 있어. y는 x 마이너스. 그 다음 y꼴 x의 제곱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위에 이 x축 직선 위에는 p, 직선 위에는 p, 곡선 위에 한 점을 이 포물선 위에 두 접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접선이 두 개, 이 직선 위에 점 p에서 그럼 t,t-1이라고 해. x, x1이라 해도 되는데 뭐 한 문자로 그리면 벌써 직선이라고 딱 나왔으니까 문자 두 개 쓰는 것보다 한 문자로 쓰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이 있어요. 여기 접선. 요 점이 P가 되겠지. 그럼 이 점이 A, 알파, 알파 제곱. 그럼 이쪽에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접선 이쪽에서 만난대. 그런데 이놈이 직각이래. 두 접선이 이룬 각이 직각이. 그러면 요 만난 점을 B, 베타, 베타의 제곱. 그러면 F' 알파와 F' 베타의 두 직선의 순간 변화율이 기울기잖아.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이해되지? 그러면 2알파, 2베타니까 4알파 베타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곱은 항상 뭘로 일정해? 마이너스 4분의 1로 일정하다.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하냐? 그럴 때 점 P를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P인데 결국은 AP의 직선의 방정식 따로 구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BP의 직선을. 그러면 AP는 요 놈을 여는 게 아니라 이 접점, 이 접선의 방정식 위에 t, t-1이 있다는 게 중요해. 그러면 y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x-알파 위에 y가 t-1 여기가 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정리하면 t-1은 알파 마이너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최고 2알파 t니까 플러스 2t알파 2알파 t. 근데 t가 아닌 알파의 식에 관한 식으로 하고 싶어서 2t알파.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볼까? 이항하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t알파 플러스 t-1은 0.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BP의 직선의 방정식은 또 어떻게 나올까? 뭐 해보면 알파 대신에 뭘 여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 베타의 제곱은 아니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t 베타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 나와 안 나와? 그럼 이 두 개를 보면 잘 봐봐. 어떤 특성 방정식 내가 어떤 특성 방정식을 유도할 거야. 어떤 걸 유도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t x 그 다음 더하기 t 마이너스 1 이꼴 0을 유도해. 그럼 이 근해에 알파를 대입해도 만족하고 베타를 이어도 만족하니 이 특성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지.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2t. 두 근의 곱은 t 마이너스. 그런데 내가 뭘 알아? 두 근의 곱을 알아 몰라? 뭘로 안다? 마이너스 4분의 1로 알고 있다. 그럼 t는 얼마 나와? t가 4분의 3이니 여기다 하면 4분의 3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딱 결정이 되겠네. 그래서 p의 좌표가 결정된다 안 된다? 점 p를 구할 수가 있다. vs.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유도하는 방법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직선, 임의의 직선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의 관계가 무엇이다? 이런 문제로 푼다. 모의고사로 보면 딱 4점짜리 있잖아. 딱 시작점이야. 이런 것들이 4점 딱 시작점. 뭐 쉽지 어렵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이 돼서 성질이 좀 바뀌고 있구나. 시작점이 이런 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이런 게 딱 4점의 시작점이다. 3점과 4점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보면 돼. 넘어가도 될까? 자, 그러면 유사 문제. 두 번째는 4-1을 해야 되겠네. 유사 문제. 보이죠? 유사 문제 2 보이죠? 시작. 시간은 3분, 4분. 점선이 접선이 접선. 두 접선. 점선이 아니고 접선. 오케이, 오타. 오타 너 10포인트 늦어.
나와? K는 얼마 나와? 딩동댕. K는 자 빨리빨리 해보면 나오지? 잘했어. 4분의 1 나와? 아직 안 나와? 빨리. 나왔어? 나올 것 같아. 여기 지민이는? 저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어? 예준이가 오늘 빨랐어. 잘했어. 그냥 배운 대로 쭉 하면 나오잖아. 금방 나오잖아. 작성했어요. 각성 있어? 지민이한테 그 이야기 들으니까 웃기지 않아? 각성을 했다. 나오지? 문제를 해보면 결국 이번에는 x축 위에 있는 점 P, T, 모양이고 두 접선의 교점이 항상 x축에 있는 건 됐고 서로 직교한다고 했으니 기울기곱이 똑같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두 개 이렇게 나오죠. 접선의 방정식이. 그래서 뭐 마이너스 알파 베타로 돼 있는데 그냥 문자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t 나지 x 마이너스 k. 그래서 두 분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분의 마이너스 k가 돼서 답은 k는 4분의 1이다. 잘했어. 넘어가도 될까? 자, 봅시다. 자, 이번 표제 4-5. 자, 천천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접선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y = x의 세제곱에, y = x의 세제곱. 뭐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또 그려봅시다. 자, y = x의 세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1,4분면 2의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 y축 교점. 그럼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니까 x절편, y절편. 만난 점을 각각 Q, R, 그 다음에 이 교점까지 만난다겠습니까? 접선을 하나 잡으면, 살벌하게 이렇게 되겠네. 이거 P. 그러면, T, 알파라고 잡아도 되고, 알파라고 잡으면 알파, 알파의 세제곱. 그럼 중상이 내렸을 때 이게 x절편, 요 점을 P니까 Q, x절편, 요 점을 R, 그리고 교점이라는 것은 이 직선과 또 한 점, 여기서 만난다는 것을 R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R에 x좌표가 중요해. 이게 중요하겠지. 자, 그럴 때 P, Q, QR, 그럼 중상이 내리고, 요것도 여기서 요렇게 중상이 내리면, 요 점, 그럼 R'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P'이라고 하면, 결국 이 길이의 비는 PQQR은 P', 왜? R이 아니고 S. R이구나. S구나. 쏘리. 그럼 여기도 뭘로 바뀌어? S'. 좋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PQ, 그러면 뭐가 되냐면 P-Q가 되고, QR 대신에 1.5라고 하면 Q5가 되고, S-로 각각 이 길이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접선의 방정식, 이걸 L이라고 하면 L을 구한 다음에 L의 X절편, 그 다음에 Y절편, 그 다음 또 다른 점, 곡선과 또 다른 점, 곡선과 P 이외의 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거 목표가 됐다. 그럼 먼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Y는 알파의 세제곱, 3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이해되지? 그럼 플러스를 그냥 씁시다. 3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2알파의 세제곱. 맞지? 됐냐? 자, X절편은 Y가 0일 때지. 그러니까 X절편은 얼마? X절편은 X가 얼마일 때냐? 풀러? Y가 0일 때 이항하니까 3분의 2 알파 아니야? 그러면 그림은 좀 더럽지만 이게 3분의 2 알파지, 얘가. 그러니까
QE가 3분의 2 알파면 되면 5 Q5. 그러면 P-Q는 이게 알파냐? 얼마나? 3분의 1 알파 아니야? 실제 1대2가 되지. 그러니까 그림은 좀 그렇지만 그림이 좀 잘못된 그림이겠지. 그림에 보면 이게 훨씬 더 이쪽이 더 멀고 이쪽이 더 가깝겠지. y절편은 뭐 볼 필요는 없이 y절편은 뭐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알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바로 우리가 구한 그냥 x절편 하나 나왔으니까 의미 없이. 마지막으로는 요놈이 요놈. 자, 그러면 아까쯤처럼 요걸 또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함수를 y를 x의 세제곱 직선 얼마? 3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2 알파의 세제곱. 이해되지? 새로운 gx라고 잡자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 요 점이 뭔지 모르고 이걸 베타라고 합시다. 일단 현재는 뭐라고 잡으냐? 베타. 이해되지? 그래? 그럼 베타고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가 알파가 돼, 안 돼?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가 돼, 안 돼? 이해되지? 그래서 이 식은 최고창이 1이니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정도니까 돼, 안 돼? 근데 보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x 더하기 2 알파의 세제곱 아니야? 그럼 상수항 이놈 곱하기 이놈인데 이건 알파 제곱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놈하고 같으려면 마이너스 베타 알파의 제곱이니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알파냐? 이해되냐? 그래서 이 값은 결국은 마이너스 2 알파 컴마 0이 되더라. 같아야 되니까. 이놈과 이놈의 알파 제곱이 증가하면 같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요거는 3분의 뭐와 같아? 3분의 6 알파와 같겠지? 크기로 따지면 길이니까 선분이지. 선분으로 표현했어. 음수가 나면 안 돼. 자, 그러면 뭐 저거 가면 1대2 된다? 6. 이해되지? 알파도 없어지고 답은 그래서 1대 2대 6 답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다.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충분히 예측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유사문제 2번 5 충분히. 자, 우리는 5-2번 유사문제 2번 있죠? 넘어가 볼까요? 하나, 둘, 오케이. 자, 시작을 해볼까요? 외쳐야 되죠? 이 문제는 5분 줄게요.
나온 사람. 지민아, 잘 깨고. 자, 여기 보자. 안 나왔으면 어디 부분이 안 나왔는지 선생님 봐봐. 자,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될 거고. 일단 fx가 이렇게 됐을 때 뭐 0하고 이 만나는 점이 3이고 여기가 1이라는 거. 뭐 구하는 놓으면 더 나중에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편하게 풀겠지. 그 다음에 x 이퀄 3에서의 기울기의 양인 것과 x 이퀄 3 여기 b에서의 접선. 그러면 b에서의 접선이니까 f 프라임 3이 필요하거든. 그 의도적으로 fx와 f 프라임 x를 만들어놔. 그래서 f 프라임 3을 이어봤더니 이 계산값에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그러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데 살 보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래. 근데 이게 또 3대 1이야. 그러니까 이게 3k이고 6k이면 이게 몇 k야? 3k, k면 6k지. 이해돼? 그러면 이쪽에 기울기 말고 L 말고 요 접선 반대쪽 요 기울기는 3k분의 6k니까 2인데 2가 봐봐. x의 증가량인데 결국 a에서의 접선이니까 f'a도 3, 2가 돼야 되지. 안 그래?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넣어야 돼? 여기다 x에다 a를 넣어야 되겠지. 그럼 a를 넣었을 때 얼마 나와? 여기까지 나온 사람. 나와야 돼. 이렇잖아. 기울기 이해돼? 그러면 여기 하나는 이거는 3분의 5고 여기 놈도 그림상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나중에 이렇게 만난 놈이 되겠지만. 이해돼? 그럼 문제는 뭐냐? 요거에 만족한 A의 값들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근이 2개고 2근의 곱은 3분의 5. 그래서 답은 3분의 5. 2근의 곱은 3분의 5지. 2근이 각각 1하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2근의 곱은 3분의 5 이렇게 해도 되고 각각 인수분해에서 1하고 3분의 5 찾아서 곱해도 되고. 나온 사람 어디서 막혔어? 지민이는 자고 있어서 어디까지 못 갔지? 예준이 너는 어디서 막혔어? 요쪽 기울기? 근데 여기서 A, A에서의 접선인데?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당연히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인데 요 놈 대 요 놈에 B를 줬는데? 그럼 당연히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이야기 아니야? 문제에서 해석을 하면? 수찬이 어디서 막혔는데? 저 3K, K하고 위로 6K 그래서 6K는 나왔고 근데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잖아. 이걸 왜 줬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형적 성질, 좌표라기보다도 사형적 성질로 더 궁극적으로 접근해라. 이런 뜻이겠지? 충분히. 다음에 이런 유형 나오면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 나간다. 그 다음 보자. 그 다음에 6번. 필수예제 4-6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X축의 점열인데 그러니까 X축이 일단 점열인데 그 점열은 뭔지 몰라. 어떤 점인지, X축에. 여기다 이렇게 그립시다. 그 다음에, 근데 점열인데, Q1, Q2, Q3는 P의 Y축과, 이 Y축과 평행인데,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예측이 되겠지. 이쪽은 좀 멀리 잡게.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P1이면, 여기 점위가 Q1이고, 여기가 P2면, 여기가 뭐가 돼? Q2가 되고 P3가 되면 여기가 P3가 되면 여기가 Q3고 Y축. 근데 Pn 플러스 1과 Qn은 Q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Qn을 잡아야 돼. 그럼 여기 Pn이 필요해. Pn이. 그러니까 여기가 1, 2가 아니란 이야기야. 여기가 1, 2가 아니라 H가기를 아직 H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건 H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요게 Pn이면 이 점이 Qn인데 QN에서의 접선이 Pn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n이 커진 게 아니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y축 원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이지. 왜냐면 여기가 뭐가 나와? qn 플러스 1이면 또 접선이면 한없이 또 이쪽이 가까워지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 내가 지금 아까처럼 P1, P2, P3 이렇게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끝까지 읽어보고 문제 분석에 맞게끔 여기까지는 A측이 정확해. A측을 못하면 이제 푸는 거하고 엉뚱하게 나와가겠지. 뭐 계속 나는 잘못 잡아서 P1 잡으면 P3 이렇게 가야 돼. 왜 작아지고 뭐 이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민아. 자, 그러면 자, 우리는 Pn의 X좌표를 여기를 XN이라 하자. 그럼 여기 뭐가 될까? XN, XN의 세제곱 돼, 안 돼? 그러면 이걸 LN이라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 불러봐. Y는 XN의 세제곱 플러스 3 XN의 제곱 X 마이너스 XN. 네, 무슨 절편? Y절편. 이해되지? 아니, X절편. 그럼 X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뭘 구해야 돼? Y가 0이 아니야? 그럼 일단 Y는 써봅시다. X3 XN의 제곱 X 마이너스 2 XN의 세제곱.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X절편이니까 Y가 0이니까 X는 얼마? 3분의 2 X의 N. 이해되냐? 하나, 나중에 X는 없어지지? 그래서 3분의 2. 그럼 뭐가 되니?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그냥 XN이라고 쓰면 안 되고 XN 플러스 1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이 X절편의 그 다음 좌표점이야. 허이! 재미나? 그것이 뭐와 같다? 3분의 2 XN. 이해되지?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마? 3분의 2. 이해되지? 그래서 1번 답은 어떻게 되냐? 관계식을 써라. XN 플러스 1은 3분의 2 X의 N. 이해되지? 그럼 초항이 중요해, 안 중요해? 초항과 공항이니까 X1은 얼마? 1. 공비는 얼마? 3분의 2. 그럼 일반항을 못 쓰면 안 되죠. SN은 어떻게 써? 1-R분의 이해되지? 초항 얼마라고? 1. 가로 열고 1-3분의 2의 몇 제곱? N제곱. 등비 수열의 합. 그럼 3분의 3분의 1은 뭐와 같아? 2분의 3. 바꿀 수 있지? 이해되냐? 아닌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3인가? 가로 열고 1-3분의 2의 N제곱. 크게 의미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맞나?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게 공비 3분의 2 맞고 등비 수열이니까 3분의 2에 합인데 이건 뭐 내가 뭘 하고 있지? 그냥 일반항은 뭐야? A 곱하기 R N-1제곱이지. 바보. 뭐야? 3분의 2에 N- 뭔 소리요? 뜬금없는 합을 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상하다 했지.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SN이 그 부분합이니까 SN이 S1 더하기 부분합? SN을 부분합. 그럼 T 뭐 부분합이라고 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 무한대는 아직 배운 적이 없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X1 더하기 S2 더하기 SN에서 무한으로 가거라. 그러면 일단 일반항에서 부분합이라고 그래. 1부터 n까지 하면 무슨 합? 부분합.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걸 무한대로 보내라니까 극한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이해되지? 자, 등비수열이 합이니까 S1부터 그러면 이거는 합이니까 일단 이 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SN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SN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알겠지? SN은 결국 여기는 얼마? SN에서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변 얼마?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여기 SN에서 이놈 뺀 거지? 그러니까 3분의 1 XN. 이해되지? 높이는 얼마? XN의 세제곱. XN의 세제곱. 그럼 얼마가 같아? 6분의 1 XN의 4제곱. 이해되니? XN은
결국 x는 뭐가 같냐면 6분의 1 써봅시다. 결국 3분의 2의 4제곱에 n-1 이해되지? 이해된가? xn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n-1의 4제곱이라고 하겠지? 4제곱에 그러니까 sn 대신에 sn 그러면 그냥 써보면 3분의 2에 4n-4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어. 그러면 자 써 6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 그러니까 2의 4제곱분의 역수제 3의 4제곱 이해되지? 4n 3은 81분의 얼마가 같아? 16의 n제곱 이해되니? 이게 초항이니까 상수. 아쉬운 거는 아직 무한 등비급수를 배운 적이 없거든. 근데 일단 SN은 구할 줄 알아야 돼. 이해돼 안 돼? 그럼 얼마? 2의 4제곱 128 2의 4제곱이 16에다가 32분의 얼마 되냐? 32분의 27 그다음 81분의 16의 n제곱 계산할 거 없고 그럼 이건 그러니까 n에다 1려면 이 값을 그냥 쓰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써. 나중에 SN은 뭐냐 부분합을 다 구하라고 했는데 등비수열 합 배웠어? 등비수열 합을 배웠다. 그러면 1부터 n까지 합을 그냥 써도 되고 이대로 놔도 되고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어떠냐? 자 그냥 6분의 1을 쓰고 6분의 1을 써. 그 다음에 3분의 2에 또 그건 맞아. 4제곱 n-1 이걸 계산하지 말고 이거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계산하지 말고 6분의 1을 쓰고 81분의 16 n-1을 써.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그냥 이걸 건들지 말고 1렸을 때 2였으니까 합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 항이 n개니까 0부터 0력부터 그러니까 하나 출근하겠지. 그러니까 1부터면 0부터니까 n에다 1려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n개 그냥 등비 수열의 합으로 써. 무한 등비급수는 안 배웠으니까 그냥 나 같으면 여기까지 10까지만 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해라 문제. 그러면 자 10을 구하는 과정을 해보자. 그냥 봐봐. 10은 초항이면 얼마? 그냥 6분의 1을 묶어 나가 안 나가? 10까지만 구해. 무한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10까지면 6분의 1을 묶어 나가고 1 더하기 81분의 16의 1제곱 됐냐? 그냥 81분의 16의 여기에 10 있을 때 n에다 n만 했으니까 9까지 합이겠지? 이해되니? 무슨 수열? 등비수열 합이지?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무한대로 보내면 뭐냐? 0으로 간 놈은 빼주면 되니까. 알겠지? 여기까지만. 답은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나중에 무한 등비급수는 나중에 별도로 미적분학 2에서 하게 될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일단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 거, 1번은 근데 2번 보여 안 보여? 2번 똑같지? 2번 보이냐? 2번을 시도해보고 2번 시도. 내가 안 건드려도 그림이 똑같이 A5를 구하라겠으니까 뭘 구하라겠다고? A5.
답 나왔냐? A1 얼마? 81 땡. 이게 n이 n-1로 한 사람 해가지고 n-1 해가지고 여기다 5였으니까 4 그래가지고 이 81분이 왜 안 되냐? 봐봐. A1이 뭐가 아니냐면 1,1은 A1이 아니야. 한 번 해서 요 점이 됐을 때 A1은 한 번 접선을 해서 X절편. 한 번 X. 근데 이런 걸 안 읽고 그럼 앞에 푸니까 그냥 바로 내가 구해야지 해서 엉뚱한 답이 나와버리는 이런 예측. 어이야! 구해보라고 했으면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AN이 했을 때 이건 이해가 됐어. 쭉 오늘 배운 걸 그대로 했는데 이거 좀 끝까지 문제 읽고 분석을 잘해라. 알겠니? 네. 그 다음 이제 그 접선의 성질은 끝났고 자, 두 번째 이제 평균값, 롤과 평균값 정리가 이제 적용되는 단원. 자, 봅시다. 장깨라고 했다요.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요 문장 여기까지 폐구간, 그러니까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야. 이 말을 한 세트로 치면은 fx. 자, 폐구간 A, B에서 정역 공역 R로 갈 때 미분 가능 함수를 말하고 있다. 미분 가능 함수가 뭐냐? 미분 가능 함수라고 명칭을 붙이려면 이 두 개를 가져오면 된다. 폐구간에서 연속이고 개구간에서. 자, 그럴 때 우리가 F'C가 그러니까 개구간에서 이런 F'C가 F'X가 0이 되는 이 X가 A, B 사이에 존재하면 이면 서치, 이면 Fx는 뭐다? 상수함수 K, 즉 상수함수임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상수함수냐라고 넣으냐면 상수함수인지 이제 봐야지. 그러니까 상수함수인지 우리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요걸 딱 보자마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야 돼. 두 가지. 증명하냐? 두 가지. 이걸 보여라 이 말이야. 두 가지야. 이걸 보면 롤을 쓸 거냐 평균값을 쓸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미분은. 이해되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정리에서 우리가 그러면 폐구간 내가 보통은 이 롤보다는 평균값을 쓰지만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잡아야 돼. 그럼 함수를 잡아. 자,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어떻게 잡냐면 폐구간 AB가 있어. 알겠지? 그럼 적당한 X를 잡아. 알겠어? 그럼 이놈하고 이놈 사이가 중요해. 적당한 X에서. 이해돼? 그래서 1번 어떻게 증명을 잡냐면 내가 fx를 폐구간 x하고 그러니까 a에서 x를 잡아. 일단 이 x를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잡아? a와 b 사이에서 in x를 잡자면 in x를 잡자. 이게 중요해.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 사이에는 무슨 이 a하고 x 사이에 뭐가 적용돼? 미분 가능 함수가 적용되지? 그럼 여기다가 이 사이에서 r로 가는 미분 가능 함수이니 바로 적용을 해. MVT를. 그럼 무엇분의 뭐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뭐가 되는? F'C가 되는. 이해되냐? C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어? 존재하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런 식인데 존재한다고 했는데 봐봐. 우리가 뭐가 존재하냐면 이 구간에서 구간 AB에서 요 F'X가 0일 때라고 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C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고 이야기야? 0이 되는. 알겠지? 그러니까 개구간 AB에서 F'X가 0일 때래. 그러니까 내가 그 X 잡은 건데 그 사이에 그러면 F'C가 0이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 요게 0이니까 fx 걸 뭐하고 같다는 얘기야. 서치돼. fx와 뭐하고 같아야 돼, 일단.
FA가 같아야 돼, 틀려야 돼? 같아야지. 그 결과가 분모 0이 되면 안 되지. X하고 B 사이에 잡았으니까. 그럼 야 함수값 fx와 fa는 같아야 돼. 자, 됐고. 두 번째, 이게 1번이면 두 번째 뭘 잡냐면 fx가 이번에 fx를 이번에는 x에서 b를 잡아. 간단해. 이해되니? 그러면 b 마이너스 이번에는 b에서 x 쓰고 fb 마이너스 fx 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f 프라임 새로운 문자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쓸까? f 프라임 d라고 할까? 왜 뭘 잡을까? 이 사이에서 뭘 잡아? d. 대체 f 프라임 d가 뭐가 되는? 그러니까 d가 뭐하고 뭐 사이에 있어? x와 b. 이해되지? 그러면 이때 f 프라임 d도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f 프라임 d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이게 0 돼야 되잖아. 그럼 아까 좀 fx 이꼴 또 뭐가 되냐? fb.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함수 이 개구간 x와 ab 사이에 함수를 잡았는데 fa하고 pb가 같대. 그러니까 모든 값은 fa부터 fb의 모든 값이 어떠냐는 이야기야? 같아 틀려? 그럼 뭐밖에 없어? 모든 값이 같으면 상수함수. 이걸 뭐로 일정하게 놔도 돼? k 미분간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뭐가 된다? 상수함수가 된다. 이해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야. 누가 봐도 이해돼 안 돼.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개구간 AB 사이 어떤 F'X가 0이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상수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왜 상수야? 라고 질문할 때 요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해된가? 자, 그러면 7-1번을 두 개 중에 2번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번 봐봐. 2번 2번 4분이라는 시간 안에 사 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네.
됐냐? 이렇게 쓰면 돼. 깔끔하게. 뭐 쓸 건 없고 여기서 fx1가 지금 뭐냐면 요게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하나야. 딱 그거야. 여기다 여기다 뭘 넣냐? 딱 하나. 롤의 정리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야. 롤의 정리 이하야. 왜? 미분 가능 함수래. 자, 미분 가능 함수이면 x1과 x2에서 그럼 우리는 롤의 정리에 의해서 함수 봐봐. fx2와 fx가 같잖아. 근데 여기서 뭐 근이라고 했으니까 0이겠지. 같잖아. 그러니 결국 f'c가 되는 0이 어디하고 어디 서 있어? x1과 x. 그럼 이거 어떤 놈이야? f'c가 0이니까 요 f'x가 0이 되는 근 하나를 만족하겠네? 이해되니?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도 2번도 1번이라고 하면 2번도 뭐였어? 이걸 똑같이 한 번 더 써야 돼. 여기다 똑같이. 다만 x1, x2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fx는 x2, x3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롤의 정리를 이렇게 적용하면 반드시 풀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 좀 차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봅시다. 봐봐. 자, 이번에는 다음 패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전 구간에서 fx가 미분 당함수겠네. 그래서 함수 값을 보시니 그림이 딱 정의되어 있어.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인데 0 y축. 자, f-1은 마이너스 1을 지나고 f0은 1을 지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올라왔다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를 지나야 돼. 이런 식으로 뭐 몇 개를 지난지 몰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오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나고 뭐 여러 가지가 모양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연속이니까. 뭐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어떻게 함수가 매끄럽게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일반성을 잃지 않게끔 이렇게 그려진 거다.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그린 게 최소가 되는 그래프는 이런 식이야. 미분 가능한 가장 기본 여러 가지 그릴 수 있어. 이해되지? 그러나 미분 가능한 것 중에 그러면 FA가 0.3 여기가 0.3이면 이렇게 y = 0.3 그럼 우리는 y = 0.3이 되는 A가 마이너스 여기에서 2개 이상 존재 누가 봐도 이 놈을 A 요 놈이 A가 되는 놈 있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2개 이상 되는 걸 봐라.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함수값이니까 그 근이 요 근을 사이값 쪽에 1번은 딱 보니까 근의 존재 의무거든. 근의 존재 의무거든. 근데 근의 존재 의무는 지금 롤이나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사이값 정리에서 나왔던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쉬는 시간이 돼버리네. 좀 쉬었다가 요거 마지막 하고 할까? 오케이.